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시장이 오늘만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장중에 최고점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뒷심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양시장 다 1%가 훨씬 높게 이렇게 올랐고, 장중에 코스피는 2234.86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점을 팬데믹 이후에 만들었죠. 물론 이제 종가 무렵에 조금 후퇴는 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들려온 희소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마존이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8% 이상 상승하는 그런 그 큰 회사가, 큰 종목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냥 아마존이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하는 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은 시작부터 이 시장이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오후까지 장중에 밀리지 않고 뒷심을 발휘해 줄 거냐, 그렇지 못하고 좀 밀리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역시 우려한 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특히 개인 투자가가 오늘 5,600억 이상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 이제 개인은 좀 팔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종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팬데믹 때 빠졌다가 V자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주역이 됐던 이 성장 위주로 돼 있는 이런 빅텍 주식들이 이번에 지난번 개별 종목의 고점을 통과할 때까지 적어도 반 이상, 50% 이상 내릴 거다. 거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익 실현 욕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아서 나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네. 그러니까 오늘 올리면 빨리 줘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2200 선상에서의 이루어진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좀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굉장히 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뉴욕 시장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 갖다 놔서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모양은 다 잡았어요. 이쁘게. 그래서 추세 자체는 일단 좋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 예측한 거지만 그렇다고 내일 또 시장이 오늘처럼 강하게 간다, 이것도 보장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점검해 보니까 미국 시장도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엄청나게 강하게 시장이 계속해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또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고무적인 시그널이 뭐였냐면,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웃겼잖아요. 처음에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런 빅텍 영역에 넣었어요. 성장주의 영역에 넣고서 보고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만 뻘짓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55,000원이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도 그 움직임을 같이 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언택이나 2차 전지들 움직이는 것과 방향을 같이 움직였다. 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도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주, 그러니까 성장주 같으면서 경기 관련주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나타난 종목이 현대차다 이랬잖아요. 그 현대차도 오늘 막 중간에 플러스도 내고 여기 어떻게, 왜냐하면
오랜만에 이런 빅텍 성장주들이 움직이니까 이 현대차가 성장주를 인정받으려면 오늘 장행 같은데 조금 플러스 내고 좀 방향을 같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 오늘 현대차 보면 기관만 애를 쓰고 외국인이 박자를 안 맞춰줬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딴 거 사기가 더 바빴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SDI 이런 거 사기가 더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한 75억이지만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오늘 현대차 잘했어요. 보합으로 끝낸 거 보면 어떻게든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현대차가 이런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주로 이 팀에 끼려는 노력은 좀 거듭될 거다. 그래서 오늘도 드러났지만 이 노력의 주체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면 이익 시험 물량이 또 나올 거고 떨어지면 또 다시 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 풍력 관련 두산중공업 상한가 했댔죠. 풍력 관련 또 소부장 2.0 관련 5G 관련해서 중소형들의 움직임도 요새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개인 투자가가 그런 개별 종목을 모르겠어요. 미리 가서 막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데 잘못해서 종목 쇼핑을 다니시면 맨날 하루 늦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존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큰 종목 갖고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도 아닌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카카오 같은 거는 개인이 600억 넘게 샀어요. 순매수. 근데 같은 성격의 네이버는 외국인은 샀는데 개인은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올라왔지만 네이버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SM의 2대 주주가 네이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얘기했던 왜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지금 유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엄청나고 그래서 그 유동성 때문에 이게 푹 빠졌다가 되반등할 때 앞장을 서서 올라온 주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에 리만 사태니 뭐냐면 경제적으로 충격을 준 세계적인 사건들은 한 10년 터울로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거 또 어떻게 해서 극복해오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엔 뭘 다르다는 거냐면 이게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우리 여태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이 패러다임을 빨리 못 읽으면 이게 다시 이제 약이 개발되거나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진정돼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물론 그거 되면 항공주 이런 거 여행주 그동안에 눌러놨으니까 엄청 튀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컨택으로 가서 다시 이것들이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마트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이럴 때 골목 상권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근데 이제 전부 자가용 생기고 무거운 거 들고 와 재래시장 배달도 잘 안 해주고 그거 가면 차 세우기도 힘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마트 같은 이런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쇼핑의 신세계가 착 끌고 거기 가서 쇼핑해서 차에다 싣고 탁 치고 깔끔해. 그리고 거기서 대량 구입해서 대하니까 물건도 가격도 소비자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 죽인다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마트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이게 역습이에요. 여러분 그 쿠팡의 마켓플레이스나 아니면 지금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거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개별 이게 다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옛날에는 점포를 얻고 거기서 물건을 팔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다 점포 얻었다 그러면 강남구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다 막 가서 내가 택배로 보내주고 이러면 되지 않겠네. 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젠 그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네이버나 쿠팡 안에 그런 개인들이 다 입점해 있어요. 그게 마켓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그런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 심지어는 홈페이지도 안 만들어도 돼. 왜? 걔네들이 다 해주니까. 네이버가 해주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제가 1977년도에 입사를 하고 이제 대리가 돼서 제가 차를 샀어요. 차. 그래서 저 처음에 어떤 차를 샀냐면 스틱을 샀어요. 스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단, 2단 뭐 이렇게 기어 넣는 차. 승용차인데 승용차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르망이라는 승용차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를 샀는데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그런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덕에서 까딱 잘못하면 초보 운전자는 뒤로 밀려 내려가서 뒷차랑 부딪히고 그런 경우도 꽤 있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지금 말하는 오토메이션, 그냥 발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드라이브에 놓고 그런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엔 뭐 말이 많았죠. 기름을 많이 먹는다. 저 차는 뭐 어쩌다 뭐 이랬는데 지금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 스틱으로 승용차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동차에서도 그런 거 안 만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버렸잖아요. 전기차의 자율주행.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5G, 6G. 아니, 컨트롤을 해줘야지 자율주행을 할 거 아닙니까? 차가.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 패러다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주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근데 얘네들이 실적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조건 꿈만 꾸는 애들이 아니에요. 꿈만 꾸던 애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이오 뭐 이런 거 쪽에 붐 불고 이럴 때 몇 년 전에 제약 바이오 이랬죠. 그때는 제약사들 바이오 말할 때 그때 완전히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회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넣어서 이거에서 우리가 이 신약만 개발하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돈 벌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성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험성 강한 바이오는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그게 옛날처럼 그냥 패러다임 그래 트렌드야. 그 트렌드에 얘가 맞아. 그런데다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냥 밀어서 가는 거지 제 허당이야. 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적을 까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허당인 애들은 아예 여기 끼워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뒷받침되면서 성장성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바뀌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에 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개미 투자가들이 스마트 개미다. 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백만개미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딱 잡아도 이거는 그냥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우리의 꿈에 근접할 때까지 이거는 그냥 이 포트는 가져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일부를 갖고 근데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가다가 흔들리고 또 가다가 흔들리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 나갈 때 그럴 때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거를 하면서 자기 계좌의 밸류를 늘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번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진짜 스마트하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보따리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있는 이 메인 포트폴리오가 진짜 잘 짜진 거야?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뭐 옛날부터 그랬다는데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2차 전지에 선택할지 삼성 SDI를 선택할지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두 개를 다 넣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구태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개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같은 업종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오늘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해서 산업과 종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의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뽑아내서 이거를 인베스트먼트 풀에다 넣고 그러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풀에서 조금 더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그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포트에 담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체크해 가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트레이딩을 해 가면서 계좌의 밸류를 늘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개의 얘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인베스트먼트 풀을 공개하는 게 낫겠다. 이게 또 이런 게 있다는군요.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도 아니고 그냥 저 개인이 유튜브 방송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재능 기부잖아요. 저는 무슨 다른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 직원 임직원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저한테 글쎄요 이게 진짜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돼서 구글에서 광고비 많이 주기 전에는 저는 뭐 생기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40몇 년 동안 경험을 얻으면서 개미 투자라고 얘기하는 개인분들이 뭐 꼴랑 몇 천만 원이나 1억 정도 2억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좀 늘려볼까 하면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면서 뭐 이렇게 주식 리딩해 준다는 거 이거 들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 들어서 한 종목만 맞으면 논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드리겠다 이랬는데 이게 약간 제가 종목을 추천하면 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뒤 말미까지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뒤 말미에 해나마나한 소리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투자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판단으로 해야 되고 뭐 법적인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괜찮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공개를 본인이 하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지금 100만 개미 한세구가 인베스트먼트 풀에다가 뭘 넣고 보고 있나 그거를 여러분한테 오늘 이쪽에다가 좀 공개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NC소프트, 셀트리온, 더존비전, NHN 사이버결제, 현대차. 그 다음에 요건 이제 ETF인데 두 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00 이런 ETF가 있고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이런 코덱스가 있죠. ETF가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제가 어항에다 넣고 매일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꼭 맞는 거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맞는 거 아닌데 한번 참고로 하셔라 이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를 쫙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 이거는 우리가 컨센서스를 형성한 거예요. 메인 포트폴리오 끌고 내년까지 간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 이게 모처럼 오기 힘든 이런 주식시장의 찬스를 대박 낸다. 그건 그냥 가고. 근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아시지만 뭐 공매도 금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제 문제 이렇게 돼서 뭐 3, 4분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상당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 좀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내년까지 간다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점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그런 트레이딩 매매를 하면서 쫓아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 백만개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서제스트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뭐 아마 제 생각에 뭐 이거 말고는 뭐 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당부들이 좀 이제 이런 게 막 되고 이런 메인으로 가던 주식들이 이렇게 제자리 걸어가면서 호흡 조정을 할 때, 숨고르기를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하는 얘기죠. 뭐 어떤 주식, 주포가 얼마까지 보낸다더라, 뭐 이런 거요. 이거 한번 잘못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포가 미쳤다고 여러분한테 그걸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주식시장 경험이 적은 분들,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무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볼까? 오늘 상한가 난 게 몇 개인데 내가 어제 그 상한가 좀 알았으면 오늘 대박 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시고, 오늘은 제 인베스트먼트 풀을 공개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시장 보고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